그러면 이제 하선을 진짜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친 것 같은데 저는 뭐 끝났다라고 보다는 하선한다기보다는 좀 잠깐 배멀미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바람도 좀 쐬시다가 또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승 흐름의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안녕하세요. 모라구요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프랑스 콜마르라는 지역에 나와 있고요. 콜마르라는 지역 지금 시간으로는 새벽 7시. 지금 이제 해가 지금 뜨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제가 여기를 구경시켜 드리면서 모라구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시장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국 네. 시장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조선주가 급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네. 특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간 기준으로 10% 하락했고요. 하나오션도 음, 7% 하락했습니다. 이번 주에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보고서의 네네. 제목은 하선입니다. 배에서 내려라 이런 거죠. 네, 잘 그렇습니다. 탔으니까, 그 도착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리세요. 이런 거네요. 주요한 이유는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멘텀은 좋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변경한다라는 게 주요 아,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목에 찼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보고서가 하나 나오더라도 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목에 차기도 했고, 뭐 빠질만 했고, 뭐 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겹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선을 진짜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겹친 것 같은데, 우선은 3월 달에 재개되는 공매도, 시작되는 시점에서, 공매도를 뭘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 많이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국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라고요를 통해서 우리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작년 12월 분위기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1월 달 되면 국내 시장에서도 돈 벌 기회가 있어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제 댓글 반응에서 야, 국장을 또 하다고 꼬드기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였잖아. 그러면서 이제 조선 아니면 안 되지. 하이닉스 아니면 안 되지. 이런 분위기였다가 최근에는 좀 다양한 쪽으로 관심들이 이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많이 올랐던 한한령 해제 수혜를 보는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뭐 미용 기계라든지 뭐 방산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등등 이런 섹터들도 확산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이 조선뿐만 아니라 이게 다른 것도 사고 싶은데? 라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제 끝난 거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끝났다라고 보다는 하선한다기보다는 좀 잠깐 밖에 나가서 배멀미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이제 산책도 좀 하고 이렇게 바람도 좀 쐬시다가 또 다시 이제 상승하는 그런 상승 흐름에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조선주가 조정을 받은 거 좀 아프긴 하지만 이대로 끝났냐? 그러면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3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잖아요. 공매도가 네. 재개되면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일단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큰일 났다. 이제 많이 오른데 주식들은 다 빠질 수 있겠구나.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되면서 주가가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정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해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 좀 사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아니 공매도도 안 되는데 뭐하러 사?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아니 너 공매도 안 된다고 주식을 안 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해외 글로벌 펀드 중에는 이런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돈이 많은 쩐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여러분 저기 효치님 제가 지금 주식 운용 잘 해줄 테니까 돈 좀 맡겨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오케이 근데 돈을 1,000억을 주긴 할 건데 돈 많다 그죠? 1,000억을 주긴 할 건데 그중에 한 200억 정도는 공매도도 좀 해가지고 너무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돈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공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공매도가 안 되는 나라에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 1,000억 중에 한 200억 정도는 공매도하고 나머지 800억으로 주식 사. 그러면 이제 주식을 사는 게 많아요. 공매도 하는 게 많아요. 당연히 주식을 사는 게 많죠.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외국인 수급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가 되면 공매도를 어떤 종목을 하고 싶을까? 앞서 이제 조선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많이 오른 주식을 공매도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지금 주식을 뭘 사야 돼요? 그러면 일단 많이 빠진 주식 중에서 사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를 할 때도 많이 오른 주식 중에서 이 펀더멘탈이 이제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공매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은 공매도 많이 해놨던 종목들에서 막 쇼커버가 진행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주에 뭐 포스코라든지 롯데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매도를 해놨다가 쇼커버를 하고 이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는 좀 봐야 되겠지만 좀 더 공매도가 진행되고 나서는 거래도 활성화되고 주식시장에서 좀 더 활기가 뛸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한번 해보면 공매도 음, 세력들은 많이 오른 주식을 타깃으로 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럼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 있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네. 조선이나 방산이나 아니면 미용기기 같은. 그러면 음. 이런 데서 조금 피해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여러 가지 그 숙제들이 많다는 점, 그래서 본격적으로 막 공매도가 시장에 많이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얼마 전에 이수지 씨가 유튜브에서 몽글레어 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한 거 보신 적 있죠? 거기 보면은 그 이수지가 그 강남 아주머니 흉내 내면서 몽글레어를 입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남 아주머니들이 가지고 있던 몽글레어를 전부 다 중고로 매물로 내놨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딱 이게 이제 공매도랑 비교해 보시면 사람들이 몽글레어를 진짜 많이 샀잖아요. 부자이라는 걸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수지가 저렇게 해? 짜증나. 그러면서 이제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몽클레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수지가 샤넬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될까? 야, 근데 샤넬을 공격했는데 샤넬을 막 다 갖다 내다 팔까? 그러면 또 그런 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매도가 공격을 하는 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한다. 이게 내가 쳤을 때 진짜 그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중고품으로 매물을 내놓을 건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무조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많이 올랐는데 조금 취약할 수 있겠다라는 섹터에서는 조금 조정을 해놨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팔란티어는 10% 하락 후에 5% 오늘 시장에서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란티어의 주된 하락 이유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이제 어제 여기 왔는데, 어제도 이제 팔란티어가 빠져가지고, 이 콜마르를 생각하면 저는 이제 팔란티어도 같이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팔란티어가, 단기적으로 이틀 만에 20% 조정받는 날이었으니까, 그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가 이제 속보여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이유인 것 같다. 역시 팔란티어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방위비 지출을 줄인다고 하더라. 세 번째로는 알렉스 카프를 포함하는 주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판대더라. 이런 게 이제 영향일 것 같은데 많이 올랐다라는 것만 가지고 주가가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지난 분기의 실적이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성장률과 그리고 마진을 합쳤을 때 80이 넘을 정도로 압도적인 그런 성장성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물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가지고 과열을 시키고 가는 국면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실적 발표 이전까지 주가가 빠져서 곤두박질 칠 거냐? 그럼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반영되면서 이제 어제 일부 과열되는 양상들이 해소되는 모습들이 확인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방위비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방위비를 지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방위비를 쓰는 타겟팅하는 곳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팔란티어는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렉스 카프는 왜 이렇게 주식을 파는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희 이제 그 팔란티어 모임에서는, 이거 저기 뭐,
와이프가 팔라고 그래서 파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조로 얘기하긴 했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과거에도 계속되어 왔던 일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 만약에 일반적인 주식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이렇게 주식을 팔게 되면 경영권을 위협받아서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어 테슬라를 판다 이러면은 진짜 좀 위험하죠. 그거 실제로도 그렇고요. 근데 알렉스 카프는 경영권 차등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아도 경영권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다가 올랐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팔란티어 오를 때는 너도 나도 모여가지고 야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아이톨주 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진짜는 팔란티어가 빠질 때도 왜 빠지는지 설명해드리고 그런 부분이라는 점 생각하시고 이어서 각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 시장에서는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분기 실적 자체는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6% 하락 마감했는데요. 사실 이 월마트 주가만 빠진 게 아니라 그만큼 큰 영향을 받은 게 또 미국 금융주였습니다. 왜 네. 월마트 때문에 금융주가 조정을 받았을까요? 이제 월마트 가이던스 그리고 금융주 하락 사이에는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마트가 어쨌든 향후에 이제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이니까 그런 우려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 주마다 미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지수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야, 이게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이렇게 보시지만 우리가 경제학자가 아닌 이상 그런 걸 다 꼼꼼하게 생각해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지 아니면 예상보다는 점점 덜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은 예상보다 점점 덜 좋아지는 국면에서 아니야, 이거 안 좋은데? 라는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데 다른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 진짜 안 좋다라고 생각했다가 아, 그 정도는 아니네.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빠질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죠. 여러 가지로 미국의 소비가 갑자기 그렇게 경기 침체에 빠질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다시 말하면 미국은 경제가 엄청 좋다고 하더니 생각보다는 안 좋네 쪽으로 가고 있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진짜 경기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덜 안 좋네. 그 생각보다 좋은데?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면 환율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연초에 달러 강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되던 것이 최근에는 이제 달러가 약세 쪽으로 조금 바뀌나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주식을 포함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는 그런 식으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정적인 부분들은 지금부터 만약에 정말로 미국의 소비가 풀어져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은 주식 다 팔아야죠. 예, 그런 상황이 될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네 국면으로 가면서 미국 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에 해당되는 섹터들은 좀 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대신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 증시는 지금 분위기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국내 시장이 좋아요. 근데 미국 시장은 어떤가요? 그러면 재미는 없는데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아.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놀랍게도 지금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목요일 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우리가 체감하는 거랑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르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많이 오르거나 빠지거나 할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오르는 쪽에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중국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리바바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8% 상승했고요. 중국 항생테크는 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중국 정부가 진짜 작년 9월 달에
우리 추석이었죠.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시작할 때, 어, 그 전까지는 저는 중국은 투자를 왜 해? 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중국 그래도 한 뭐 10% 내외 정도는 투자해도 되지 않아?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중국 정부에서, 와, 이게 우리가 돈도 풀 거고, 금융시장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자사주 매입한다고 그러면 돈도 빌려줄 거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딥시크 때문에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그런 정부의 노력만 가지고는 한쪽 손이기 때문에 손뼉도 마주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딥시크 이후로 시장의 센티먼트도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분위기가 괜찮다,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 대한 비중을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겠죠. 그런데 뭐 저는 뭐 10에서 20% 정도 이상을 가져가는 거는 좀 부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일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를 내릴까요? 지난번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한참 작년 12월 달에 한참 막 환율이 너무 올라서 큰일 났어요. 막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어요라고 할 때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완화됐다. 그때는 또 이제 달러 강세까지 있었으니까 더 힘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달러는 조금 강세가 좀 주춤하는 분위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달러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점은 다행인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하는 총재가 결정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에서는 수요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습니다. 아, 너무 중요한 일정이네요. 그러니까 딥시크 이후로 엔비디아 주가가 빠졌다가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 회복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줄 거냐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빅테크들의 캐펙스를 줄이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엔비디아가 안 좋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계속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은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 실적은 좀 잘 보자라는 쪽이고요.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서프라이즈가 나서 막 주가가 많이 오를 가능성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주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보면은 조금만 가이던스 안 좋게 줘도 막 급락하고 그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에서는 1월 개인소득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이제 월마트 되면 음, 이것도 주의해서 봐야겠죠? 그러네요. 소비 지출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요, 미국은. 그래서 지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 그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오늘 뭐라고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